첫 번째 등장하는 거 활용 부분 보시면 사인 법칙이라 돼 있어.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원이 있고요. 원이 있어. 첫 번째 테마는 이렇게 적어놔. 사인 법칙이라고. 그 다음에 원이 있고 그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내접되고 있죠. 원은 삼각형을 외접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거기에 각도를 A랑 B랑 C라 하고 소문자는 이렇게 대변으로서 이렇게 A, B, C라고 잡기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임의에 여기를 중심에 대해서 관통한 선분을 하나 그을 거야. 지름을 지나가는 선분은 항상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있지.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수학을 보시게 되면 얘를 원주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주각의 크기는 언제나 원 안에 있을 때는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 무엇이냐? 2R분의 A란 보시게 되면 요거 분의 이거니까 사인의 A-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친구는 각이 똑같으니까 사인 A라고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무엇이다? 2R이라는 지름은 사인으로 봤을 때는 각분의 변의 길이와 같습니다라는 것이 등장하죠. 맞아요?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선분을 또 이렇게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째면은 CC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사인의 뭐는 B분의 B라는 것도 사인의 C분의 C라는 것 또한도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것이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인 법칙에 대해서의 공식은 알겠는데 실제 이것이 딱 떠올라서 써야 되는 어떤 그 용례가 있을 거 아니냐. 어떨 때 써먹는 것이냐면 사인 법칙은 각의 단서가 선분의 조건보다 많을 때 사인 법칙을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면 코사인 법칙을 쓰고요. 각도를 더 많이 단서로서 주게 되면 이건 사인 법칙을 쓰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얻어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법칙 중에 이게 1번 법칙이라 한다면 또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는 것이냐? 사인의 각도는 세 변의 길이의 비랑도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대 이거 대 이것은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라는 이 등식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인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고요. 증명 과정은 지름을 지나가는 걸 통해서 증명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적어줘. 첫 번째 노트 필기에 책에다 하지 마. 노트에다 해. 책은 버린다고. 노트만이 항상 무기야. 사운드는 나오고 있고. 마준이 필기 잘했어? 날림으로 막 쓴 건 아니겠죠? 알고 있다고 또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또 대충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꼭 그게 지켜주셔야 돼요. 자, 아직 필기하고 있다 손.
자, 이제 두 번째 거 코사인 법칙 한번 얘기해 볼게.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이 예각, 둔각, 직각 할 거 없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A와 B와 C와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라고 이렇게 주어지도록 하지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 녀석에 대한 각도가 주어져. 그리고 이 친구를 알아. 이 친구를 알아. 그렇다면 나는 목적지인 요 B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이야. 자, 변을 우리는 사이드라고 얘기하고요. 각을 우린 앵글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SAS 조건이면 맞은편에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코사인 법칙에서 써먹는 첫 번째 예야. 살렸어.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우선 증명부터 한번 보여줄 테니까 바로바로 필기를 해줘.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수산의 발을 임의로 내립니다. 내리게 되면 이 친구는 C로부터 사인의 B 값이라고 표현하고요. 요 친구는 C로부터의 코사인 B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A에서 C 곱하기 코사인 B만큼을 뺀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은 당연하게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다. 어떻게? 자, B에 대한 제곱은 높이라고 할 수 있는 C제곱의 사인제곱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C의 코사인 B의 전체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래서 C에 대한 제곱에 대한 사인에 대한 제곱 B, 그리고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죠? 코사인 제곱의 B. 딱 끊고 이거 제곱해주면 A에 대한 제곱에 2AC의 코사인 B라는 것으로서 전개 공식이 나올 수 있어. 괄호친 것들은 이유는 분명하죠. 이거 1이라서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주게 되면 B라는 친구는 궁금했는데 A라는 친구와 C라는 친구의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로부터 등식이 나오더란 얘기야.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유도하는 과정 해볼만해요. 여러분들은 얘가 사용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렇다면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느냐? 변의 길이가 각에 대한 조건보다 많을 때, 두 번째는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코사인의 A를, 코사인의 B를, 코사인에 대한 C의 값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보이잖아요. 얘 다 하니까 얘는 뭘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 가죠? 두 번째 거 증명해줘.
다른 강의실은 이게 좀 더 선명하게 나오니? 잘 모르겠어? 헐? 동일쌤 강의실 혹시 봤어? 어? 여기가 더 나아?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타 강의실 거보다 3배 이상 비싼 거거든? 이 빔 프로젝터가? 근데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근데 여기보단 나아요. 아, 저긴 좀 별로 안 좋고? 저거는, 저것도 옆 강의실보다는 한 15만 원 이상 비싼 거. 이거는, 근데 이게 뭐지? 돈의 값어치를 못해. 그냥 비슷해. 느낌이. 판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 그냥 궁금한 건데 응. 칠판을 받아보세요. 검정색 칠판? 있으면 저기 공기도 잘 보이고. 아, 2층은 그렇죠. 2층 칠판이 검정색이잖아. 진짜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금액은 이 칠판이 곱절로 비싸. 5층 칠판들이 2층 것보다 비싸서 2층에 있는 칠판 중에서도 그 20455, 니네들은 쓸 일이 없겠지만 20455, 그 다음에 5층에 509호, 최우쌤이 강의하는 거. 그 칠판이 제일 비싼 거. 그 다음에 요거. 5층에 있는 거.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것들 나머지들은 되게 싸구려야. 칠판 값이 뭐 15만 원짜리. 그 큰 게. 잘 안 지워지는 칠판이죠. 완전 검정색을 딱 입으면 잘 보이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칠판을 못 쓰겠다. 칠판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칠판 판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검정색이 금피도 잘 보이고.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 칠판이 좋은 이유가 잘 지워지고 그나마 칠판들이 잘 먹어줘서 막 그런 게 있어. 아무튼. 야, 복습 좀 할게. 자, 필기한 것들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가자.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은 원 속에 있는 삼각형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주보는 각과 변을 통해서 나머지 단서들을 찾을 수 있지. 그래서 공식을 보게 되면 sin A분의 A와 sin B분의 네모는 뭘까요? 나온다는 얘기야. 또는 이것들을 단체로 모르지만 네모,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구나. 또는 지름을 알고 변의 길이를 알면 그에 걸맞는 네모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게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들이 지름과 또는 각이 나오면 각각 변환하면 변변각하면 각. 그 걸맞는 것들에 대한 부족한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는 퍼즐 같은 느낌이고요. 코사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변의 길이를 알면 마음에 드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 왜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냐면 그 코사인 값을 구하면 더불어서도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요. 왜? 여기서 중간에 뭐야? 코제곱, 사제곱은 1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사인 값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우리는 할 수 있죠. 이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코사인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돌아가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구하죠. 교과서적인 풀이에서는 코사인을 이용해서 사인을 구한 다음에 값을 매기는 걸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서도 좀 더 편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쉬운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다면 그 돌아가는 순간들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어떤 게 있는 것이냐?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야. 이거는 그냥 주저리 한번 써볼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아직 여기에서는 문과 이과가 섞여 있으니까 기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벡터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아직 우리는 그걸 배운 애들이 없어. 그래서 6가지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봐. 알겠냐? 자, 삼각형은 넓이라고 하죠. 넓이. 첫 번째가 뭐냐면 SAS 조건이야. S에 A에 S이면 그러니까 변과 변 사이의 끼인각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우린 여기의 길이도 구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넓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야. 증명은 간단해.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해. 그러면 요 친구는 C에 대해서의 사인의 B냐? 그러면 넓이란 2분의 1의 A에 C에 사인에 대한 B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1의 AC 사인의 B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야. AC 사인의 B입니다.
그래서 SA 조건이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예각이 됐던 둔각이 됐던 상관이 없어요. 둔각도 하나 보여줄게. 요것이 A고요. 요것이 C라고 잡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것들을 세타라고 잡도록 하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또한도 연장선을 긋게 되면 이 친구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면 높이란 C에 대해서의 요값 아니냐? 이것이 C에 대해서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우리는 각의 변화를 통해서 그냥 사인 세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식 똑같다. 알고 있냐? SAS 조건. SAS 조건이면은 넓이 공식을 무조건 찾아낼 수 있다. 이거야. 첫 번째 공식이야. 두 개 하고 필기해라. 알겠어? 자, 두 번째 거는 무엇이냐? 그 중에서 우리는 사인에 대한 b는 2r분의 무엇일까요? 사인 b는 2r분의 무엇일까요? b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던 이 넓이 공식을 2분의 1의 ac의 사인 b 대신에는 2r분의 b라고 갈아 껴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공식을 뭐라 한다? 4r분의 우리는 abc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따라서 두 번째 테마는 이겁니다. 세 변과 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 4r분의 abc라는 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으로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참 될 것 같아요. 잠깐 필기해봐. 마준이 왜 관심 끌고 싶었나? 그래. 좋네. 넘버 3까지만 필기를 하면 딱 세 가지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너네들도 선생님이 공부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그렇게 정리해줘요. 문제를 푸는 그녀여. 하나라도 틀려봐라. 저 앞에 표가 나왔어. 아, 답이 있구나. 답이 있구나. 틀리면 다시 또 보고. 아, 어지러워. 너 주간 테스트 검토해봐. 뒤에 거 좀 틀렸어. 다 봤어. 덮어두려고? 안 하려고? 모르겠다고? 나중에 한다고? 언젠간? 코로나가 이슈이긴 한갑다.
나 다음 거 해도 돼? 보라색만 지운다. 오케이. 근데 첫 번째 거는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쓰이는 것이지만 그 다음 것들은 기억, 니은, 디귿을 통해서 이 다음 공식이 맞니? 아니니? 라는 정도로만 물어봐. 이게 4R이야? 2R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낚시질을 한다. 이 정도고. 세 번째 거는 뭐가 있냐? 세 번째 거는 방금 전에 사인 B는 2R분의 B였으니까 B라는 친구는 2R에 사인 B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A라고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2R에 사인 A가 되겠고 C라는 것도 2R에 사인에 대한 C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친구는 4R분에 대한 여기는 8R에 대한 3승 그리고 사인의 A와 사인에 대한 B와 사인에 대한 C가 된다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어. 그럼 약분을 하죠. 그럼 얘는 뭐가 돼? 2R 제곱이라는 건 나타나겠니? 그래서 나오는 공식 2R 제곱입니다. R 아니야. 2R 제곱에 사인의 A와 사인에 대한 B와 사인에 대한 C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세각과 외접원 R이 주어질 때야. 이렇게 증명하시면은 뭐 편리하겠네요.